실제 24년 5월 영등포 건물 투자 성공 사례입니다. 이렇게 흔히 보이는 빌라들을 보고 남들 모두 지나칠 때 건물 가격에 대해 한 번이라도 궁금했다면 바로 부동산 투자를 시작해야 합니다. 6.1억 건물을 14.3억으로 매도한 A님도 그랬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오늘 내용을 이해할 수만 있다면 남들에게는 그저 평범한 일상들이 우리에게는 인생을 레벨업할 기회들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인공 A님은 2호선과 5호선이 지나가는 영등포 구청역에서 걸어서 2분 거리의 한 빌라를 매수했습니다. 여기가 바로 영등포 구청역입니다. 우리가 골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30년이 넘은 반지하와 1, 2층으로 이루어진 총 3층짜리 빌라입니다. 사진으로 같이 볼까요? 여기가 반지하 1층 그리고 2층이 있고 위에까지 보면 여기가 이제 2층이죠. 이렇게 30년이 더 된 빌라입니다. 아쉽게도 빌라가 좁은 골목 4m 도로에 위치하고 있어서 로드뷰로 정면 사진을 보기가 어려운데요. 가장 가까운 사거리에서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빨간색 네모로 표시된 이 빌라입니다. 그럼 매수자는 과연 얼마를 주고 샀을까요? 실제 사례를 100% 현실감 있게 다루기 위해서 제가 또 등기를 직접 뗐습니다. 여기 보시면 근저당권 설정에 세건 최고액 5억 8,560만 원이라고 적혀 있죠. 여기는 1금융권인 땡땡은행이 아니라 2금융권입니다. 바로 농업협동조합인데요. 즉 우리가 잘 아는 농협입니다. 2금융권은 보통 대출 금액의 120에서 130%를 채권 최고액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예상 대출 금액을 계산해 보면 5억 8,560만 원에서 이제 130%를 먼저 나누면 여기서는 4억 5천 46만 1,538원입니다. 이게 금액이 딱 안 떨어지는 걸 보면 120%인 것 같네요. 그럼 120%로 계산하면 5억 8,560만 원 나누기 120%를 하면 4억 8,800만 원이 나옵니다. 이거의 가능성이 훨씬 높네요. 그럼 22년 6월에 매수한 6.1억 원에서 4.88억을 대출받았으니까 매매가의 80%를 대출받았습니다. 따라서 실제 투자금은 나머지 매매가의 20%와 기타 비용, 즉 매매가의 6%를 더해서 6.1억 원 곱하기 26% 하면 1.59억이 됩니다.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표로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지금 매수 가격이 6.1억 원이죠. 그리고 기타 필요한 비용이 0.37억, 즉 매수가 6%입니다. 제가 이제 귀에 피가 나게 말씀드린 게 이 매수 가격이 6.1억 원만 준비됐다고 건물을 살 수 있는 게 아니죠. 매수가 6% 정도 있어야 실효록세랑 중개수수료 기타 비용들을 내서 가능합니다. 그러면 매수 시 필요한 총 금액은 매수가의 1.06% 하는 말인데요. 여기서 계산하면 6.47억이 나옵니다. 저희가 대출 금액이 매수가의 80%인 4.88억을 대출받기로 했으니까 실제로 들어가는 우리의 현금은 6.47억에서 4.88억을 뺀 1.59억 이렇게 되겠네요. 즉 매수가의 26%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서울 더블역세권에 1.59억으로 건물주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정말 짜릿하죠? 그럼 이제 리모델링을 할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고 리모델링을 한다면 매수 가격인 6.1억 원을 전부 다 날릴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 빌라를 상가 건물로 리모델링하는 게 과연 돈을 버는 투자인지 반드시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어떤 빌라는 상가로 바꾸는 것보다 빌라 자체로 두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즉 아무 빌라나 건물로 바꾼다고 성공하는 투자가 절대 아닙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내가 사려고 하는 해당 지역의 임차인들이 주택 수요가 더 많은지 상가 수요가 더 많은지 알아보면 됩니다. 이 빌라의 경우 반드시 이쪽 부동산에 들어가서 우리가 직접 물어봐야 하는데요. 사장님, 여기는 빌라 임차인분들 맞추는 게 더 편해요? 아니면 상가 임차인분들 맞추는 게 더 편해요? 사장님, 여기 빌라를 건물로 바꾼다면 상가 임차인분들이 맞추기 괜찮을까요? 만약 부동산 사장님이 여기는 주거 세입자분들이 더 많고 상가는 맞추기 힘들다고 하면 that's no no. 상가로 바꾸는 건 지옥길로 가는 급행 열차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첫 번째 상가의 공실이 계속되면 건물주들은 가장 먼저 임대 가격을 내립니다. 하지만 이렇게 임대 가격을 많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사장님들조차 기존 상가들도 임차를 맞추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면 이건 해당 상권이 하락하고 있다는 걸 뜻합니다. 두 번째, 그런 상황에서 우리 같이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을 통해 새 건물이 공급되면 수요는 똑같이 없는데 공급은 더 많아지므로 건물의 가치가 더 떨어지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리모델링 비용이나 재건축 비용만큼 우리 건물의 임대 비용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에서 더 밀리게 됩니다. 즉, 이 세 가지의 이유들로 굳이 빌라를 매수해서 상가 건물로 리모델링하는 의미가 1도 없는 거죠. 이렇게 꼼꼼하게 부동산에 다 물어본 뒤에는 반드시 직접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내 두 눈으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리모델링을 해도 되겠다라는 확신이 생겼을 때 최대한 가성비 높은 리모델링을 해야 합니다. 리모델링은 무엇보다 임차인이 실제로 들어오기 쉽게 만들면서도 최대한 비용을 절감하는 데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A님은 어떻게 효율적으로 리모델링을 했는지 볼까요?
이거는 사진을 같이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먼저 이런 사람들이 쉽게 드나들지 않도록 보안이나 뭐 비밀번호가 있거나 약간 폐쇄적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거주하는 분들의 프라이버시가 중요하기 때문에 반지하 같은 경우에도 이런 방범창이나 위에 창문들도 상가에 비해서 굉장히 작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상가는 이렇게 되면 임차인분들이 영업하기 힘들 뿐더러 밖에서도 안에 매장이 잘 보여야지 사람들이 더 들어오고 싶게 만드는데 이제 그런 게 쉽지가 않은 거죠. 이 창문을 그대로 두면. 그래서 이렇게 뻥 뚫린 통창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외부에서도 내부가 잘 보이게, 내부에서도 외부가 잘 보이게 이렇게 큰 창으로 먼저 바꿉니다. 그리고 이렇게 폐쇄적인 입구도 개방감 있는 입구와 계단으로 모두 바꾸게 됩니다. 훨씬 예전에보다는 상가 건물 느낌이 확 들죠. 작은 꼬마 빌딩 같은 느낌이 들게끔 이렇게 가시성이 좋고 접근이 용이하도록 바꾸게 됩니다. 또한 건물 내부를 보면 예전 주거 형태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방과 거실을 구분한 벽들을 모두 털어냈습니다. 아래 사진은 이 건물의 2층 미용실 내부입니다. 보시면 아주 전형적으로 인테리어를 잘한 미용실 느낌이 나죠. 예전에는 아마 이렇게 방 2개, 그리고 거실, 부엌 이렇게 나눌 수 있는 모든 벽들이 다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털어버렸죠. 여기도 보시는 것처럼 상가로 쓸 수 있도록 주택의 흔적들을 모두 없앤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하 내부예요. 지하 내부도 보시는 것처럼 예전에 그렇게 방범창이 가득한 반지하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이렇게 깨끗하고 개방감 있게 바뀌었습니다. 여기도 내부를 보시면 여기가 카페 주방 쪽인 거죠. 그리고 여기도 개방감이 좋게 벽들을 다 털어내서 손님들과 여기 임차인 사장님들이 이제 영업하기 편하게 동선이 잘 나오게끔 만들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입구고 예전에는 아마 이렇게 방 2개, 부엌, 거실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흔적들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죠. 이렇게 빌라를 상가 건물로 리모델링까지 잘 마쳤습니다. 그러면 리모델링 비용은 어느 정도 나왔을까요? 제가 밸류맵에서 갖고 온 건축물 대장을 요약한 표예요. 여기서 보시면 연면적이 35.86평으로 되어 있거든요. 건물 리모델링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장님께 문의드린 결과 이 건물은 평당 400만 원 정도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연면적 곱하기 한 평당 공사 비용이니까 연면적이 35.86평에서 400만 원을 곱하면 1.43억 정도가 나와요. 여기서 놀랍게도 리모델링 대출도 가능합니다. 이 또한 신축처럼 최대 70에서 80%가 되는데요. 80%를 대출 받았다고 가정을 한다면 실제 들어가는 투자금을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리모델링 비용을 포함했는데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한 번에 다시 볼게요. 저희 이제 매수 가격이랑 기타 비용을 해서 매수 시 필요한 총 금액이 6.47억이 나왔죠. 거기에서 매수가의 80%인 4.88억을 대출받기로 했으니까 실제 우리가 필요한 현금은 1.59억이 됩니다. 여기에서 지금 방금 계산한 리모델링 비용이 평당 400만 원으로 1.43억이 나왔어요. 리모델링이 80% 대출이 가능하다고 했을 때 실제로 리모델링에서 들어가는 현금은 0.29억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실제 투자금이 1.59억에서 0.29억을 더한 1.88억이 투자금이 됩니다. 이렇게 가성비 높은 효율적인 투자를 통해서 실제 투자금 1.88억으로 14.3억에 매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상 시세 차이까지 표로 정리해봤는데요. 매도 금액은 4.3억, 여기에서 실제 투자금은 위에서 계산한 것처럼 1.88억이 나왔죠. 지금까지 받았던 대출금을 다 반납을 해야 되니까 잔금 대출금 마이너스 4.88억, 리모델링 대출금 마이너스 1.14억 해서 총 6.4억이 나옵니다. 2년 만에 1.88억으로 6.4억을 벌었다니 정말 대단하죠. 여기서 추가로 어떻게 임대를 세팅했길래 이렇게 매도를 잘했는지도 궁금하시죠? 그래서 보너스로 준비했습니다. 자, 보시면 지하 1층부터 1층, 2층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각각 평수는 약 12평 정도로 동일합니다. 지하 1층은 카페, 그리고 1층은 음식점, 2층은 미용실로 했는데 이 세 개의 업종 다 층이 다르지만 보증금 2천에 임대료 150에 관리비가 2만 원이에요. 매수가 기준으로 수익률을 계산해 보면 수익률은 총 월세 곱하기 12개월 나누기 매수금액에서 보증금을 제외하면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150만 원이 총 3층이니까 150 곱하기 3 해서 곱하기 12개월로 바꾸고요. 매수 금액은 6.1억에서 보증금은 지금 2천만 원이니까 2천만 원이 3개의 층이니까 0.6억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또 오랜만에 계산기를 켜볼게요. 조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150만 원에서 세계층 12개월 하면 5,400만 원이 나오죠. 거기에서 매수 금액이 6.1억이었는데 보증금이 2천만 원으로 세계층이에요. 그러면 0.6억이죠. 그러면 5.5억이 나옵니다. 1,400만 원에서 5억 5천만 원을 빼면 무려 9.82%가 나옵니다. 여기서 꿀팁 하나 더 알려드리면 혹시 위에서 만기일을 보셨나요? 이 만기일이요. 이 만기일은 각 업종별로 계약 만기일을 뜻합니다. 지금 날짜 기준으로 지금 만기일이 지난 것도 있고 만기일이 도래하는 것도 있어요. 이럴 경우 만약 임차인이 계약을 연장하고 싶다면 임대인인 건물주는 상가 임대차 부업법상 기존 조건에서 월세를 5%를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럼 수익률이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만기일 3개월 전에는 꼭 임차인과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소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투자 분석만 듣고 넘어간다면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그저 떠다니는 지식으로만 남게 됩니다. 하지만 앞서 성공 투자 사례를 보고 나도 이렇게 성공하는 건물주가 되고 싶다면 지금 바로 꼬마빌딩은 캐시넛을 구독하시고 아래 고정 댓글을 클릭해 무료 단톡방에 참여해보세요. 캐시넛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서 어려웠던 내용에 대한 질문부터 업계 종사자들도 알기 힘든 전주에 거래된 따끈따끈한 최신 빌딩 거래 사례들과 어디서도 보기 힘든 업계의 고급 뉴스까지 매주 무료로 업데이트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단톡방에 계시는 것만으로도 놀라울 정도로 인생이 바뀌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